예, 일단은 주어져 있는 조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딱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가장 그래도 좀 이 질환에 가까운 거를 봤을 때는 두드러기 증상과 많이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드러기가 어떤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흔히들 이렇게 모기 물렸을 때 나는 반응 있잖아요. 살이 이렇게 뽀글렇게 올라오고 주변이 빨갛게 되는 이런 반응이 바로 두드러기와 똑같은 이제 증상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 인구의 한 15에서 20% 정도가 일생에 한 번은 이상 겪는 이런 흔한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일상에서도 많이 겪죠. 이렇게 무심결에 뭐 긁었는데 봤더니 뭐 팔에 막 뿔긋하게 올라와 있는 경우라던가 아니면은 뭐 어떤 뭐 물체에 닿았는데 갑자기 봤더니 이렇게 팔이 이렇게 부어 있는 경우 그런 걸 볼 수 있는데요. 뭐 대부분의 증상은 아시겠지만 몇 분이 지나거나 몇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소실되는 이런 가벼운 증상인데요.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증상들은 이렇게 환자분처럼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두드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기는지 조금 더 어려운 표현을 써볼게요, 한번.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비만세포나 호영기구 같은 이제 어떤 면역에 작용하는 물질이 있는데요. 어떤 자극을 받으면은 거기서 이제 히스타민이라던가 어떤 그런 화학 물질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 이제 이제 피부에 있는 모세혈관의 그 투과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로 뭐 단백질과 같은 어떤 삼출물이 나오면서 부어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부 겉표면에 생기는 게 바로 두드러기인데요. 그 진피층에 발생하게 되고 볼록하게 모기 물린 듯 올라오면서 주변이 이제 빨갛게 이제 색깔이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두드러기는 뭐 우리 몸의 어디 뭐 일부분에 생기는 것만 아니라요. 뭐 팔다리, 온 전신에 이제 퍼져서 생길 수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드러기는 뭐 몇 분, 몇 시간 내에 없어지는 게 대부분이고, 거의 대부분 이제 12시간 이내에 없어지는 자연적으로 소실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이런 두드러기를 말씀드릴 때 이 두드러기와 유사한 이제 그 한 가지 증상인 맥관부종이라고 혈관부종이라는 증상도 한 번 더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이 맥관부종이라는 거는 이제 두드러기랑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그 아까는 그 진피층에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이 바로 표피 아래에 있는. 근데 이 맥관부종이라는 거는 진피 하층, 이 지방층에서 이제 이런 부종 형태가 나타나면서 두드러기보다 좀 더 심화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주로 두드러기는 사지나 몸통, 얼굴에 나타나는 반면에 맥관부종, 혈관부종은 입술이나 눈 주변 그리고 생식기에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환자분은 가렵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따갑고 아프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왜 제가 맥관부종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해 드렸냐면은 이 맥관부종이 뭐 소화기 계통에 발생하게 되면은 소화불량이라던가 뭐 어떤 구토나 더부룩함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인후 부분에 작용했을 때는 이 기도가 막혀서 이 호흡이 곤란해진 상황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걸 한번 좀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두드러기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원인으로는 뭐 이렇게 구분지어서 본다면은 면역학적 기전에 따른 두드러기도 있을 수 있고 비면역학적 기전에 따른 두드러기 그리고 물리적 자극에 의한 두드러기 뭐 2차성 두드러기 그리고 이 환자분이 겪고 계시는 뭐 만성 틀파성 두드러기 등으로 이제 구분지어 나타날 수 있고요. 뭐 음식물로는 돼지고기, 닭고기, 그리고 뭐 조개류, 각각류, 그리고 마늘, 양파 등 그런 음식물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드시고 있는 뭐 아스피린이라던가 어떤 인슐린 그런 약, 비타민들도 포함될 수 있고요. 뭐 또 질환으로는 뭐 당뇨병이라던가 다른 어떤 뭐 종양이나 그런 질환에서도 분명히 이런 두드러기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환자분의 증상을 이제 봤는데요. 얼마만큼 고생한지가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문의 주신 거 보면은 단순히 뭐 1, 2주 만에 고생한 게 아니라 꽤 오랜 시간 고생하신 것 같아요. 보통 6주에서 8주 정도 이상의 두드러기 증상을 앓으시면은 그걸 만성 특발성 부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지금 말씀하신 이런 중년 여성분들한테 많이 발생하는 증상이세요. 그래서 뭐 특별한 원인을 찾으려고 해도 거의 대부분의 뭐 3분의 2 이상의 이런 만성 특발성 부종에게는 이게 원인이 없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도 여기 보시면 알레르기는 없다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거를
병원에서 이게 치료하기보다는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환자분의 이제 본인의 이제 생활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알레르기 그런 유발하는 아까 음식물들 나열해 드렸는데 그런 걸 한번 3주 정도 띄워 보셨다가 다시 한번 하나씩 드셔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고 또 내가 습관적으로 드시고 있는 약물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시고요. 내가 또 어떤 뭐 스트레스라던가 장염이나 감기 같은 이런 면역 질환을, 그러니까 면역 기능을 떨어뜨릴 만한 어떤 질병을 앓고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근처의 한의원에 가셔서 자신의 몸이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신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원인별 치료를 받으신다면 아마 좋은 효과를 보실 거라 생각됩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앞에서 이제 원장님들 상담 잘 들으셨죠? 네, 네, 근데 지금 사실 피부 질환이라는 게 앞서서 원장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피부 상태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예, 이제 제가 근데 이제 피부 스트레스를 상태를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네? 스트레스를. 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예, 예, 내가 허리 수술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의열 한약이라고 지 먹는 중에 네. 이렇게 손등에 놔두면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이렇게 없어지더만 앉아 막 다리 쪽으로만 많이 퍼지가 있네요. 다리 쪽하고 이 팔 쪽으로 많이 하다가 이제 몸통 쪽으로 빨갛게 올라오는데 네. 그런데 이상하게 가려운 게 별로 없어요. 아, 가려운 게 없어요. 가려운 건 아예 없는 게 아니고 조금 있는데 네. 어머니 그게 그래가지고 혹시 거기 부위가 부풀어 있나요? 예, 약간 부풀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부풀어 있어요. 부풀이 이리 만지보면 우들우들해도 네. 그렇고 이렇게 일단은 너무 가려운 게 없으니까 이렇게 그래 그 대학병원에 가도 이 피부 그걸 모른대 해요. 네, 어머니 사실 두드러기란 거는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예, 모른대 해가지고 예. 예. 근데 지금 어머니께서 말씀하시지 뭔가 스트레스로 인한 원인도 있고 말씀하시기 전에 뭐 척추 수술하신 이후에 스트레스를 워낙 많이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의열 한약을 먹는 도중에 이랬거든요. 네. 그러면 어머니 지금 어머니께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다리에서부터 몸통까지 퍼지셨다고 했는데 그 기간이 좀 단기간에 그러셨나요? 아니면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흘러서 그렇게 퍼졌나요? 이게 지금 총 생긴 지가 한 달 됐거든요. 한 달 되셨어요. 예, 예. 아, 그러세요? 사실 그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듯이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물론 이제 어열 한약을 통해서 한약을 통해서 발생한 두드러기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네. 일반적인 저희가 이제 한약을 지을 때는 환자분의 몸의 상태에 맞게 짓기 때문에 특별히 어머니의 몸에 맞게 지어드렸다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돼요.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수술 이후에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몸의 면역기를 많이 떨어뜨리시고 예, 그로 인해서 면역이 여러 가지 하나도 문제가 없고, 발생된 예. 것 같아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두드러기는 크게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단마진이라든지 이제 은진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게 패턴에 따라서 저희가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네. 첫 번째로 풍형이라는 패턴은 이게 쉽게 이게 옮겨지면서 가려운 형태고요. 두 번째는 열성형이라고 해서 이제 붉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따갑고 뭐 열이 나는 증상 그리고 부풀어 오르는 증상을 이제 스평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네. 풍열형, 풍수평 그 다음에 뭐 습열형으로 저희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어머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뭐 풍열형이나 풍수평 타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이런 것들은 더 자세한 거는 피부 상태를 보고 또 이제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받으셨기 때문에 스트레스 전후 사정을 보고 이제 어머니 몸 상태를 전반적으로 뭐 소화기라든지 뭐 호흡기라든지 순환기를 다 판단한 다음에 저희가 진맥이라든지 계통적 문제를 통해서 판단해서 약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가까운 한의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예, 혹시 뭐 부족하시면 방송 끝나시고 상담을 통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저 한의원 또 피부 전문으로 보는 한의원에 가야 되겠네요. 아, 뭐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가까운 예. 한의원에 가셔서 상담하시면 원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상담을 의뢰하신 그 시청자분의 이 증상들을 보게 되면 조금 정보가 좀 제한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또 피부병을 진찰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그 환부를 직접 관찰을 해서 어떤 게 원인인지를 확인하는 것인데 우리가 상황상 그러기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좀 피부 질환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상담을 의뢰하신 환자분도 이제 두드러기와 이제 가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두드러기라는 것은 붉게 이제 부풀어 오르면서 가려움과 함께 심한 경우에는 따가움을 나타내는 증상을 말합니다. 보통은 이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이 두드러기가 없어지고 상황에 따라서는 24시간, 때로는 48시간까지도 이 두드러기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한 번 두드러기가 발생하시는 환자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또 반복적으로 이 두드러기가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6주 이내에 대부분이 소실되는데 이때를 우리가 급성 두드러기라고 하고요. 6주가 지났는데도 계속 두드러기가 나타난다. 이럴 때를 우리가 만성 스트레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급성 두드러기는 원인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대부분 음식이나 약물에 의한 경우가 많고요. 치료도 그래서 간단합니다. 하지만 만성 두드러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원인 자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치료도 만만치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두드러기를 포함한 이 여러 피부 질환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이제 나타내는 증상이 바로 가려움입니다. 환자분들께서도 제일 고통스러워하시는 게 이 가려움이죠. 이 가려움만 없다면 피부병이 그렇게 불편한 병은 아닐 겁니다. 이 또 가려움 부위를 긁게 되면서 이 손톱에 상처가 나기 때문에 이 부위로 2차 감염이 되고 가려움 부위는 더욱더 퍼져나가면서 병은 점점점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가려움이 나타나는 원인은 뭘까요? 바로 이제 피부 속에 이제 진피라고 하는 진피층에 있는 그 비만 세포에서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히스타민은 이제 분비가 돼서 이제 뇌로 전달이 됨으로써 피부가 지금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났다라는 신호를 주는 물질이 되는데요. 다만 그 과정에서 환자분은 가려움의 고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쉽게 이해하자면 우리가 목이나 허리 아니면 팔다리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통증이 나타나잖아요. 이 통증을 통해서 이 환자분 뇌에 지금 이 관절 부에 문제가 있다고 알리는 것처럼 피부에서는 그걸 바로 히스타민이 가려움이라는 형태로 그거를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어떤 질환으로 피부과를 가더라도 이 피부과에서는 대부분 이럴 때 항히스타민제를 처방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가려움은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피부 손상 자체는 그대로 놔둔 상태로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 처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해결법이 될 수가 없고요. 결국은 이제 가려움을 없애는 게 중요하긴 한데 가려움 자체 증상을 완화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려움을 일으키는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결국은 치료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가려움을 나타내는 원인을 대략 한 7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피부에 영양 공급이 적절하지 않아 피부가 건조함을 느낄 때 환자분들이 가려움을 느끼게 되시고요.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기혈의 정체가 심각한 분들도 역시 가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 피부 온도 습도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우, 또 당뇨, 고혈압, 갑상선 질환이나 신부전 같은 기존의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이제 가려움을 강하게 호소하시게 되고요. 스테로이드에 이미 중독된 환자분들도 가려움을 매우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피부에 상처가 난 경우 아니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에도 가려움을 주증으로 환자분이 호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단계별로 우리가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스테로이드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초기에는 잠시 히스타민제를 복용하더라도 결국에는 스테로이드 연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심각한 피부 질환이라도 스테로이드를 바르는 순간 그 가려움이 사라지고 쉽게 말해서 낫는 듯한 느낌이 드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단 하루만 그 연고를 떼게 되면 순식간에 피부가 뒤집어지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탈스테로이드 증상들이 나타나서 결국은 스테로이드를 끊지 못하고 매일 바르게 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스테로이드라는 거는 결국 면역 억제제입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층을 더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외부로부터 세균과 바이러스가 침입하기에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스테로이드 연고를 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한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천천히 끊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과정이 거치게 되면 이제 체질 한약을 통해서 피부 자체를 그리고 우리 몸의 내부적인 상황을 개선하는 겁니다. 피부는 외부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외과적인 질환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이건 내부 장기의 부조화를 설명해주는 증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장육부의 기혈순환 전체를
적인 치료를 해야지만 피부 증상들이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체질 한약은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한약 복용과 함께 목욕법을 병행하면 더욱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신욕을 같이 하는 게 좋은데요. 우리 배꼽 중심으로 아래 부위로는 혈액순환을 높여주고 머리, 가슴 쪽으로는 시원하게 해주는 반신욕을 하게 되면 기혈순환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또 이때 적절한 땀을 내주면 피부 쪽에 노폐물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의 피부 상태는 좀 더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 열이 남아있다면 다시 환자분은 급격한 가려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시원한 샤워를 통해서 피부의 열을 낮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이 환자분들이 제일 고생하실 때입니다. 덥고 습한 계절.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한의원 내원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피부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는 그 병변의 형태를 직접 관찰하고 예상되는 원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피부 질환의 병변의 형태는 그 원인에 대한 많은 단서를 제공해주게 되는데요. 세균 감염이나 진균 감염, 바이러스 감염 같은 감염에 의한 피부 질환들은 전형적인 형태의 특징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육안으로 확인만 하더라도 이게 어떤 원인균에 의해서 발생했는지 어느 정도 확진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온도, 습도와 같은 기후변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감염, 그리고 스트레스와 같은 시민성 요인, 노화나 유전 이런 것들이 이제 피부 질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호소하고 계시는 가려움이나 두드러기 모양의 이런 발진들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들을 원인별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은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는 먼저 김재룡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음식이라든가 피부 접촉, 약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잘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노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이런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질환은 피부 건조증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에 의해서 쉽게 발병하는 경우는 결절성 가려움 발진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흔히 알고 계시는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아니면은 건성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도 비슷한 증상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경우에는 그 원인이 정확하게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는 않고요. 대부분 유전적인 요인과 그리고 기후 환경 요인 그리고 음식에 대한 요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피부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원인 외에도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마찬가지로 김재룡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기간입니다. 우리 흔히 통증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 통증이나 어떤 증상이 발생했을 때 염증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이제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문의 주신 분의 피부 질환 같은 경우도 피부에 염증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피부의 염증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라서 급성이냐 만성이냐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성과 만성은 그 치료법 자체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급성 염증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외상, 발을 삐었다든가 하는 다쳤을 때는 다친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를 급성 염증기로 봅니다. 그리고 알러지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알러지의 원인 물질인 알러젠에 노출이 이제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한 2주에서 3주까지를 급성기로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급성 염증기의 특징은 홍종 열통이라고 하는 염증의 4대 증상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홍은 발적을 얘기하고요. 종은 부종, 부어있는 상태, 열은 뜨겁고 열이 나는 상태, 그리고 통은 통증인데 피부 질환의 경우에는 통증보다는 이제 가려움 형태가 더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즉 급성 염증기의 피부 질환은 매우 극심한 가려움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성 염증기의 한의학적 치료는 청열과 소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을 식히고 그리고 염증을 억제시키는 대표적인 한의학적 치료 약물은 황련해독탕이 있습니다. 가까운 한의원에서 이렇게 급성기에 피부에 염증이 발생하셨을 경우에는 황련해독탕 계열의 약물을 처방받으신다면 빠르게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럼 만성염증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만성염증은 외상의 경우에는 24시간 이후에도 계속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그리고 알러지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2, 3주가 지나도록 계속 알러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만성염증기로 보게 됩니다. 만성염증기에는
염증의 4대 증상인 홍중열통이 심하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피부 질환에 있어서 가려움증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만성 염증기에는 치료에 있어서 열을 식힌다든가 염증을 억제한다든가 하는 것보다는 보탁법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전기를 도와서 이제 독소를 빨리 몸 밖으로 배출시키게끔 하는 부정거사의 치료법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제 부정거사의 치료법을 통해서 이러한 만성 염증을 치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신 분의 피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정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급성 염증기인지 만성 염증기인지 그리고 직접 육안으로 저희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인지 현재 명확하지가 않은 상황이신데요.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진단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기간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으신다면 충분히 깨끗한 피부로 다시 회복되실 수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